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2학기 제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메밀꽃 필 무렵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의 메밀꽃 필 무렵.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작가가 꿰뚫어보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을 분석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요 쉽게 주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장이란 애시당초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서 궁시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름장의 모습을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적 배경이 어디죠? 지금 여름장. 계절적 배경까지 나왔죠. 여름이고 그리고 장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이 끝나가는 모습이죠.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낚고 보았다. 자, 허생원이 나오죠. 인물이 나오고요.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얼금뱅이이고 왼손잡이다. 직업이 뭐죠? 드팀전. 자, 필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파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허생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냥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는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워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달이 밝고 그리고 지금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덜렁덜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나왔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워 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삶을 살 수 있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떠도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이 서는 곳마다 이렇게 움직여서 그쪽에 가서 장이 서는 곳에 가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지금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장판은 잔치 뒷마당 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제 파장 무렵의 장터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인물 두 명 있었죠? 허생원과 그리고 조선달. 자, 둘은 동업을 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단어 가보죠. 생원, 시침을 때도 사네. 충주집 말이야. 자, 충주집 말이야. 충주집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허생원이요. 개진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다 이런 뜻이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휘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어휘는 그때그때마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자, 내가 마음에 지금 허생원이 충주집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가 되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지도 않을 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깜짝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톱 쓴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라는 거죠. 기억을 묶으시고요. 얼금뱅이, 그러니까 이게 곰보 자국이 있는 거죠. 자,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숫기도 없었으나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주 숫기가 없다라는 건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고요.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생애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여자와 인연을 맺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닥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허생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생원의 처지죠. 자, 이런 허생원의 처지를 지금 작가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직접 제시하고 있죠.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다. 허생원의 처지는 여자와 어떤 인연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허생원의 성격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내성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정말로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났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라 꼴의 우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야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화가 난 얼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허생원이 지금 동이를 뺨을 때린 거죠. 그런데 지금 허생원의 지금 속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죠.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긴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대로는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 엄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충주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질투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으니까요.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더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지금 속마음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는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았어야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뭐야.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렸다. 너 녀석에게 반했지? 애순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아의 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동희의 뒷일이 궁금해졌다. 왜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동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 꼴의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떨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지금 동희를 혼낸 질책한 마음에 대한 후회에 섞인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그렇죠. 자신을 혼내고 뺨까지 때리는데 와서 자신의 나귀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주는 건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 하려니 개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아. 고마운 거죠. 동리의 마음에 감동하는 거죠.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굽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 않을걸?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허생원이 나귀를 몹시 아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7페이지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평생을 같이 지내는 짐승이었다. 어떻습니까? 동반자적 관계죠. 아주 반평생을 같이 지내왔다. 허생원이 나귀를 생각하는 마음은 동반자적 관계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며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아주 동고동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울린 한자성어는 동고동락이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까스러지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흐렸다. 허생원과 유사한 나귀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동반자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몽당비처럼 짧게 쓸린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 빠진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긴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도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밴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이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로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아이들의 장난에 흥분한 나귀를 보내고 있는 거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올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천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웬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꼬리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토라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뭐야? 앞놈을 보고 혼자 발광이다 라 그랬죠? 근데 마치 자기가 충주집을 마음에 두고 행동했던 것과 연관돼 있어서 아주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낯이 뜨거워졌다 라 그랬죠. 이 부분 뭡니까? 나귀가 앞나귀를 보고 발정난 것처럼 허생원도 충주집을 보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좋은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듯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늙은 주제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허생원이 왼손잡이다라는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기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간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인은 제
각각 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이 각닭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장난이 심한 그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팀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호는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봉평장을 빼놓은 이유, 뭔가 관심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빼놓지 않고 가는 거죠.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긴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일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 둘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호는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뭔가 봉평장에 관계된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문단으로 가보시죠.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이 있었으나 읍내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여 사흘 동안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될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고 결국 도로 앞이 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허생호는 이제 도박 때문에 자신이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거죠.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길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그 아주 나귀를 아주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귀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죠.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고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나 해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맞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장돌뱅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허생원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니은에 이거 한자성어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간신히 입에 풀칠한다. 이게 뭐냐면 겨우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호구지책과 의미가 통합니다. 호구지책,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구지책.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에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보람을 느꼈다.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여인과의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간직합니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 도무지 알 수 없어. 달밤, 이게 뭡니까? 달밤에 그 어떤 여인과의 인연이 있어서 그 달밤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회상의 매개체다. 허생호는 오늘 밤도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여러 번 들었다, 이 소리죠.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호는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달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까지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허생원이 달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